시동을 걸지 말래요. 21년식 8만 킬로입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일단 기본 1,500만 원 견적받고 오셨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늘 21년식 아우디 45 TFSI 모델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 정비를 하면서 이 경우를 제가 실제로 딱 이 차까지 2번 본 거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과거에 캠샤프트가 박살났던 그 엔진이랑 똑같습니다. 마칸과 아우디 쓰이는 그 엔진. 요점은 이렇습니다. 자주분께서 엔진 오일을 사가지고 정비소에 맡겼대요. 공임을 이제 받고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저희는 하지 않지만 오일을 사가지고 공임만 주고 동네 카센터에다가 차를 맡겼는데 미션 오일을 빼고 엔진 오일을 6리터를 집어넣었답니다. 엔진 블럭의 오일 용량은 엔진을 설계할 당시에 부하 상태가 최소이며 윤활과 열 효율을 계산해서 오일 정량을 맞추는 거잖아요. 크랭크나 피스톤의 부하가 받지 않게끔 설계돼서 오일 용량을 맞춥니다. 근데 기존 적정량보다 2배가 들어갔어. 그럼 피스톤이 하강할 때 어떻게 돼요? 오일 부하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부하 받은 오일이 어디 가겠어요? 엔진 오일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흡입구로도 쏟아 들어가고, 정말 운이 없는 경우 피스톤 링이 깨지는 경우, 또 한 가지는 그 오일이 연소실로 유입되고 세퍼레이터 쪽으로, 헤드 커버 쪽으로 토해가지고 터빈 쪽으로 들어가고, 배기구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촉매를 오일로 적셔버립니다. 차주분이 정비소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차를 빼셨나 봐요. 그래갖고 서비스 센터를 갔더니 엔진 수리 이런 거 별개로 외쪽으로 1,500만 원 견적 받고 왔어요. 그거 해보고 안 되면 엔진도 교환해야 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잖아요. 그래도 아우디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 오일은 5.5리터 정도를 배출한 모양 같아요. 이 서비스 포트 게이지 있죠. 여기다가 게이지를 넣어서 용량을 확인했는데 그 당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정 용량에 그 이상이 차 있죠, 게이지에. 거기에 2025년 3월 6일 날 차량 입고 당시 시동이 걸리지 않고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다량 발생됨. 오일 레벨 점검 시 과다 확인되며 오일 배출 시 정상 레벨까지 5.5리터까지 배출했대요. 주차로크 기계적 펄트 코드 확인되는데 기어박스 변속기에서 오일을 배출했더니 0.5리터밖에 안 나오더래요.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오일을 뺐던 내용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국산차 정비를 하다가 수입차 정비로 전향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초보일 수밖에 없잖아, 시작 단계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예, 실수를 범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치명적인 고장을 유발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게 정비소의 몫인 거잖아요. 대표의 몫이고. 많은 정비소들이 국산차 정비를 하다가 수입차를 이제 조금씩 엔진 오일부터 브레이크 패드부터 소모품들 조금씩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비사분들도 조금씩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떠서 엔진 오일하고 변속기 오일 상태 배출해서 받아볼 거예요. 대가리도 안 맞는 거 써가지고 다 먹어. 여기가 이제 엔진 오일 팬이죠. 오일 레벨 센서가 달려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속기예요. 변속기 오일 팬도 요즘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미션 오일을 배출했던 흔적이 있어요. 이리 와봐. 코크가 젖어있죠. 반짝반짝 하잖아요. 앞에 엔진 오일 코크 한번 볼게요. 지금 말라있죠. 건조한 상태예요. 미션 오일부터 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미션 오일을. 진짜로 변속기 오일을 빼셨나 보다. 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5.5리터 뺐다니까 엔진 오일 받아보겠습니다. 추가 주입했으니 깨끗할 리가 있나고요, 그렇죠? 엔진 오일은 대략 4리터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3리터? 센터에서 1차적으로 석션으로 오일을 빨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5.5리터에 우리가 4.3리터 정도 되니까 10리터 정도 들어가 있었나 봐요. 플러그 쪽 빼보고 촉매 쪽도 한번 내부 내시경을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시동 걸어서 배견 나오니까 바로 시동을 껐던 모양 같아요. 엄청 큰 데미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배견이 심했다고 하니 어디까지 고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안에 더 있는 상태로 갖고 왔는데? 실리콘 건더기 같아, 실리콘. 다행히 뭐 금속 파편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에어클리너 통까지 토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 자국들이 있네요. 아, 이게 오일 젖은 자국이잖아요. 에어클리너 통 쪽하고 앞쪽으로는 역류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네요.
일단은 플러그 쪽도 한번 빼서 연소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엔진하고 나랑 뭐 악연이 있나? 마칸 때 이슈 나갔던 것도 이거였고, 다른 집에서 하다가 뭐 이상한 차들 이 엔진이 계속 걸리네. 이거 악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 한 3번까지는 우연의 일치라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들으면 악연인 거야 얘랑. 아, 생각해보니까 GL이 점화 플러그 값을 안 받았네. 서비스로 해드렸구만. 정신머리 막 견적서 안 넣었어. 아, 정비를 하다 보면 손해볼 때도 있어. 플러그가 오일이 좀 젖어 있어. 반짝반짝하죠? 오일이 엄청나게 뭐 고여 있을 만큼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렇죠? 연소실에 일부 조금 연소되고 많이 넘어오진 않았었나 봐요. 아, 오일 고여 있다. 석션으로 좀 당겨서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맵 센서에 지금 오일이 좀 잔뜩 껴있어. 터보차라 흡입구 안에 오일이 좀 찰 수 있는데 좀 많이 넘어갔었나 보다. 군데군데 오일이 많이 고여있어. 스로틀 바디 보이고 8만 킬로라는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흡기 쪽에 이제 오일 역류나 카본 누적은 좀 있을 수 있을 법한데 생각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총매 오일 한가득 있어요. 다 오일이잖아. 원래라면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배기열 때문에 타기 때문에 고여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총매 안의 상태인데 터비 쪽에서 오일 많이 쏟아져 들어갔죠. 네. 배기 라인 다 젖어 있네. 총매 아래쪽에도 지금 오일이 고여 있어. 총매 하단부 쪽에 오일이 좀 많이 껴 있거든요. 오일이 조금 어느 정도 타도 배기열 때문에 슬러지가 젤처럼 타요, 하얗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오일 정량 부어놓고 연소실 내부에도 오일이 조금 남아 있고 배기니까 라인에도 오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FM대로 하자면 관련된 부품, 흡기 매니폴더 뜯어서 청소하고, 배기 라인 뜯어서 청소하고, 총매 세척하고, 인터쿨 라인 청소하고, 결국에 타면 슬러지거든요. 심각함을 유발하진 않을 것 같긴 해 보여요. 근데 결정은 소비자분이 하시는 거고, 이런 잘못을 했던 정비소 사장님께서도 뭔가 피해 복구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선책은 엔진을 정량 붓고 미션을 붓고 차후에 오일 소모는 없는지, 흡기 온도나 맵 센서 관련해서 고장 코드가 들어오지 않는지, 중간에 제가 뭔가 조치를 하면 법정 분쟁에 제가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차주분한테 얘기를 하고 그쪽 정비소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터쿨러 안 빼면 엔진 뻗어 이거. 시동 끈 지 얼마 안 돼서 인터쿨러에 많이 안 고였나? 괜히 뜯은 거야 간봐? 그래도 안 되던 것보단 낫죠. 위치가 많이 고였어야 될 위치인데? 요만큼이 고여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와, 나와, 계속 나와. 많은 양은 아닌데 호스에서 한 종이컵 한 컵 분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터쿨러에 쌓인 양은 많지 않았고, 요거 세척제 좀 뿌려가지고 오일기 좀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재조립해서 오일 붓고 시동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아, 시동 걸어봐. 야, 배관 나온다. 와, 종민아! 잠깐 시동 꺼봐. 이거 너무 심각해. 야, 빠다가. 종민아, 미안해! 와, 지금 봐봐. 난리 났어, 지금. 야,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진짜. 와. 그래도 손님 없는 시간이니까 다행이지. 뭔 짓이야 이거. 저 차량 같은 경우는 오일 타는 매연 때문에 매장에서 더 시동을 걸어 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매연 집진기가 있는 곳에서 조금 해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끝나는 대로 제가 고정 댓글로 결과물을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끝나게 돼서 좀 아쉬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담아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거에 저 일 배울 때만 하더라도
너 못 배우면, 공부 못하면 가서 기술이나 배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술을 배우죠?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 인식인 거잖아요. 나의 부모로부터, 주변 어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사는 머리가 나쁘면 배워야 되는 기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라요. 정말 죽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도 없이, 여가 시간도 없이 평일 저녁 시간까지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현업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 더 나은 정비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저 또한도 그랬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공부해야 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엔진 오일을 갈려거든 엔진 스펙도 알아야 되고, 변속기 오일을 갈려면 변속기 스펙도 알아야 되고, 기본조차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조차 구분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영상 솔직히 안 올라갔으면 했고, 이런 차들을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정 소비 때문에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 계속 소비자분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기 바쁘고, 무책임하게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는 말들을 솔직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이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제 선배들이 혹은 제 동료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해 너무 이미지를 깎아먹을까봐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저희가 현업에 계신 분들도 보시겠고, 정비사가 아니더라도 서비스업과 기술을 겸용한 업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씩 투명하게 좋은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결과물, 수리에 대한 결과물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공부하고, 모르면 모른다, 노력하고, 소비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소비자분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할 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몇 마디 얘기만 해봐도 더 많이 아는 소비자들이에요, 요즘에. 많이 아마 힘드실 것 같거든요, 아우디 차주분이. 그쪽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화도 드려봤는데 원활하지 않겠더라고요. 엔진오일 교환공이 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한 무지한 실수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이 망가졌고, 그에 대한 책임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좀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영상 남겨보았으니까, 근데 마음이 좀 찝찝함이 한 구석에 남네요. 아무튼 저 차는 올바르게 집에 가는 날까지 제가 한번 잘 만져보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영상 보시면서 제 후배분들 혹은 선배님들 현업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 올바른 정비 문화와 정비사 인식 개선에 서로서로 친절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함으로써 바뀌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